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만 8천 원까지 찍고 대밀렸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월 6일 15만 4천 원, 15만 7천 원, 또 10월 7일 날도 이제 편입의 기준을 잡아드렸는데, 일단 남들이 태조 이방원에서 그 단어를 쓰기 시작한 게 8월 5일이에요. 포탈에서 태조 이방원이 검색되는 건 8월 5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전부터 들여다보고 있었고요. 이렇게 7월 25일 그리고 7월 28일 날 20%의 폭등, 시가총액 9조였는데 거기서 이제 그 14조 규모의 수주 발표 나오면서 주가 폭등이 나왔어요. 저평가냐 했을 때 저평가 아닙니다. 주력주 기준의 실적과 정책을 갖춘 종목군들을 주력과 스윙으로 설정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가장 최근 9월 달에 이제 다시금 좀 공격적으로 본 이유 중에 하나는 8월 17일부터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이슈가 됩니다. 근데 8월 17일에 폐배터리 관련주가 이슈가 되는데 그게 이제 세비캠이에요. 시가총액 1조 미만에. 그리고 나서 성일하이텍 시가총액 2조까지 올라가죠. 그러고 나서 코스모화학 그리고 에코프로까지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슈가 형성되고 들여다보는 기준이 형성이 되고. 근데 우리는 폐배터리 관련해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랬죠. 무슨 얘기냐면 이슈가 돼서 이제 이런 수익 범위를 포스코 케미칼에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또 폐배터리 관련 2차 전지주가 움직이니까 금양 같은 종목도 이제 변동성이 확장되는 그 흐름 속에서 잘 따져보자 이거예요. 미국 쪽에서 중국산 원재료를 쓰지 마라라고 했더니 정부 입장에서는 참 난감해진 거죠.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게 제한적이고. 그랬을 때 이제 폐배터리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럼 폐배터리가 그렇게 훌륭한 대응 방안, 뭐 기준점 이렇게 된다면 그 이전부터 폐배터리의 재활용을 무지하게 했어야죠. 그 현실적으로는 좀 제한적이고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정부가 그렇게 나서다 보니 결론적으로 이제 현대차, 기아도 우리도 폐배터리 활용할게. 또 삼성 SDI도 우리도 활용할게. 하다못해 이제 전남도청인가요? 거기서도 우리도 활용할게. 포스코 케미칼도 우리도 활용할게.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높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인 거는 그렇다면은 포스코 케미칼이 저평가예요? 아니죠. 2020년 이후에 무지하게 올랐어요. 농담이 아니라 훗날에,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뭐 정책 기준 유지할 거고, 훗날에 이 포스코 케미칼이 14조인데 70조를 넘겼던 76조, 77조까지 올라왔던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고점 대비해서 70% 수준의 조정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왜?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요. 우리가 그런 종목 많이 겪었죠. SK 바이오사이언스, 시젠, 또 신풍제약, 또 카카오뱅크, 그 종목군들은 엄청난 수익을 내고 우리는 고점에서 잘 빠져나갔고. 왜? 펀드멘탈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이슈 범위라든가 수급 범위를 놓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정점의 인식이 잡히면 우리는 언제든지 뒤돌아서서 나온다는 거죠. 포스코 케미칼의 경우에도 9월 13일에 어떻게 됐어요? 자체적인 공급망을 가지고 있다. 포스코 그룹에. 그 부분 때문에 IRA에 관련된 여러 제재 내용을 피해갈 수 있고 오히려 매출 초의 다변화까지도 놓고 볼 수 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포스코 케미칼을 우리는 재차 강도 있게 들여다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변동성의 확장이 18만 8천 원까지 크게 올라섰었고, 뭐 여러분들 선배분들 매매가 원활하시고 교육이 원활하신 분들은 또 차익 실현도 단행을 했었고, 2차 전지주들이 그렇게 좋은 것만 아니에요. 고점 대비 무지하게 깨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폭이 이제 시원시원해서 아직까지도 2차 전지를 우리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거래 대금이 둔화된 거는 못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말씀드리면 이 기준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포스코 케미칼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사실상 에코프로의 기준을 편입 기준을 더 설정을 해놓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문자는 포스코 케미칼하고 이제 서로 교대로 이제 발송되고 있고, 코스모하고 이제 코스모 신소재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제한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일단 거래대금 거래량 부분이 포스코 케미칼은 주간 단위에서도 보시면 일단은 일정 범위 유지돼 있어요. 일봉에서도 7월 말 빼고 나면은 뭐 나쁘지 않은 거래된 거래량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일단은 그나마도 조금 지금 많이 축소가 돼가고 있는 중인데, 그나마도 일정 범위 1,000억 수준 뭐 그 정도 라인까지는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체 거래대금이 1,000억 미만으로 지금 완전히 또 꺾여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확대돼 있던 성일 하이텍, 올해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여다봤던, 근데 9월 말 이후에 거래된 급감을 했습니다. 뭐 돌릴 때 터지면 되겠지만은 너무 급감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어렵다는 거죠. 말 그대로 끝났다라고까지 해석을 해요. 세비캠. 아니 물론 거래만 빵 터져주면 좋죠. 거래만. 거래만 빵 터져주면야 뭐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럼 그 거래를 얼마로 잡는다 그랬어요? 70%로 잡는다 그랬죠. 70% 이상만 터져주면 됩니다. 의미 있는 거래량에. 그랬을 때는 뭐 선입견 같지 않고 다시 살아났네 이렇게 하면 돼요. 포스코 케미칼이나 이제 에코프로나 코스모 신소재는 누적 수급 범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정책 플러스 그것을 인정하는 메이저의 수급 이런 걸 놓고 보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제 수급 범위가 앞전 고점 18만 8천 원을 재차 넘길 수 있을 만큼의 누적 수급 범위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 이전에 주봉으로도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렸어요. 주봉으로도. 이걸 이제 다시 당겨서 놓고 누적 수급 범위를 보면은 지금 244만 주를 뺏긴 거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7,700만 주입니다. 7,750만 주인데 7,700만 주 잡으면 3%대 매집이 돼 있다는 거예요. 3%. 3,500억. 4월 25일 이후에 순매수 기준 최상위. 결론적으로 이 매집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가장 포스코 케미칼의 메리트로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메이저가 인정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메이저가. 그럼 똑같은 그 2차 전지 종목 중에서도 메이저가 이제 인정해주는 쪽 위주로 좀 보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의 이러한 매매 기준점 설정 범위를 잘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수급만 유지가 되고 추가적인 강세를 띈다면 뭐 충분하다.